시동생이 데려온 약혼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5년 전 제 남편과 회사 돈 3억을 들고 도망갔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련님의 재산을 노리고 온 것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한지영입니다. 올해 48살,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강민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돈 3억 원을 횡령하고 여자와 함께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윤서진. 남편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픔을 어느 정도 묻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든을 바라보시지만 아직 정정하십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십니다. 특히 시동생 강민우 도련님과는 각별합니다. 도련님은 올해 42인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수님, 저는 평생 결혼 안 해요. 도련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련님은 형수인 저를 누나처럼 따르셨습니다. 제 카페에 자주 들러 커피를 드시고 아들 학원비도 몰래 보태주곤 하셨습니다. 도련님,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형수님, 조카 교육비인데 뭐. 제가 결혼도 안 할 거니까 이런 데 쓰는 거죠. 도련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건물 몇 채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그런 도련님에게서 한 달 전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도련님이요? 네, 형수님. 저도 이제 마음 정리됐어요. 정말요? 누군데요? 어떤 분이세요?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기뻤습니다. 도련님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셨구나. 이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께서도 놀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여자분 데려오신대요. 우리 떡이라도 준비해야죠. 그래야지. 지영아, 내가 좀 도와줘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떡을 준비하고 과일도 예쁘게 깎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오랜만에 화장을 하시며 들떠 계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드디어 결혼을 하다니. 꿈만 같구나. 어머님, 어떤 분일까요? 글쎄, 민우가 좋다는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겠지.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도련님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그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 소개할게요. 제 약혼자 윤서진이에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인사하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윤서진. 5년 전 제 남편과 함께 도망갔던 바로 그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도 저를 보자 순간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 형님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우리 민우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도련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서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능숙하게 시어머니와 도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사지 배웠어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이고, 정말 고맙다. 민우 오빠가 평소에 어머님 얘기를 많이 해서 꼭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진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둘만 남았을 때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 씨,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 일 말이에요. 지금 상황 복잡하게 만들면 지영 씨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요? 저는 민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거짓말 마세요.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민우 씨한테 옛날 얘기하면 지영 씨도 곤란해질 거예요.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서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아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5년 전 제 남편을 유혹해 회사 돈 3억을 들고 도망갔던 그 여자가 이제는 시동생 도련님의 약혼녀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민호가 갑자기 사라진 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저녁에 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대표님이 회사 돈 3억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격리 직원 윤서진과 함께 실종됐습니다. 둘이 불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불륜, 횡령, 도주. 세 단어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시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도련님은 형을 찾아 전국을 헤맸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직원과 불륜 후 3억 횡령의 도주. 저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민호는 부산 근처 국도에서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윤서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횡령한 3억은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서진과 함께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회사는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3억을 갚으라고.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카페를 열어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5년이 걸려서 3억을 다 갚았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윤서진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도련님의 약혼녀로. 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자료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경찰 조서, 신문 기사, 그리고 사진들. 민호와 서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카페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당시 경찰이 조사하면서 확보한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의 얼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도련님을 지키겠다고. 시댁을 지키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련님께 전화했습니다. 도련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카페로 와주실래요? 할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도련님이 카페로 오셨습니다. 형수님, 어제 서진이 어땠어요? 괜찮죠? 저는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서진 씨 어떻게 만나셨어요? 1년 전쯤이었어요.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떤 카페요? 강남에 있는 카페요. 서진이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셨대요? 힘든 일이 있었대요. 빚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빚이요? 네.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얼마나요? 도련님이 머뭇거리셨습니다. 한 5천만 원이요. 저는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천만 원을 그냥 주셨어요? 빌려준 거예요, 형수님. 근데 서진이가 갚겠다고 하는데 제가 됐다고 했어요. 도련님. 형수님, 서진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건 서진이가 말하기 싫어해요. 저도 캐묻지 않았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도련님, 사람을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해요. 형수님도 참.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특히 결혼은. 형수님, 혹시 서진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제가 행복하면 안 돼요? 도련님이 토라진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도련님. 형수가 너무 걱정이 많았나 봐요. 형수님,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도련님은 커피를 다 드시지도 않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증거 없이 말하면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탐정님이세요? 저 5년 전에 남편 사건 때 도움받았던 한지영입니다. 사흘 후, 저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 탐정은 6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5년 전 민호 사건 때도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한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5년 전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제 시동생 도련님 약혼녀로요. 김 탐정이 놀랐습니다. 윤서진이요? 그 여자가? 네. 도련님한테서 벌써 5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결혼하시면 더 큰 돈을 노릴 게 분명해요. 알겠습니다. 윤서진의 지난 5년을 조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 주시면 됩니다. 저는 탐정비를 지불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서진은 부지런히 시댁을 오가며 착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형님, 카페 일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형님이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 섭섭해요. 서진은 저를 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뒤에 숨은 계산을. 2주가 지났습니다.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이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윤서진의 지난 5년입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서진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서진은 5년 전 강민호 씨 사망 후 총 4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4명이요? 네.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각각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돈을 받아냈습니다.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여러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각 남자들에게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가련한 피해자 역할을 하고 돈을 받으면 헤어졌습니다. 이 남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모두 서진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고소했지만 서진이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서진의 행적입니다. 강민우 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조사를 했더군요. 조사요? 네. 민우 씨의 재산 규모, 보유 부동산, 가족관계까지 철저히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차용증입니다. 5년 전 강민호 씨가 서진에게 1억 5천을 빌렸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그런 적 없어요. 저도 압니다. 위조입니다. 서진이 최근에 이걸 가지고 대부업체의 담보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왜요? 아마 결혼 후에 시댁에 이 차용증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낼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탐정님, 이 자료들 복사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법정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받아들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지난 5년간 4명의 남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 도련님을 만난 것도 철저히 계획된 것임을. 하지만 서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백화점에서 옷 하나 골랐어요. 입어보세요.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야?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 도련님도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형수님, 서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네요. 식사 후 서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진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형님도 피워요? 안 피워요. 그럼 형님만 들으세요. 서진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눈치챘어요. 저 조사하셨죠? 저는 놀랐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립탐정 고용하신 거 알아요. 제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형님, 뭘 찾으셨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요? 네. 과거에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도련님 돈만 노리는 거잖아요.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증거 다 있어요. 그래요? 그럼 민우 씨한테 보여주세요. 과연 믿을까요? 뭐라고요? 형님, 민우 씨는 지금 저한테 푹 빠져 있어요. 형님이 뭐라고 하든 저를 믿을걸요? 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련님은 서진을 맹목적으로 믿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형님, 잊지 마세요. 5년 전에 저랑 도망간 건 형님 남편이에요. 제가 유혹한 것도 있지만 남편이 먼저 접근한 거 아니었어요? 당신이. 형님이 남편 관리를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결국 형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윤서진 씨.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해보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형님만 나쁜 사람 되니까. 서진은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혼자 남아 떨리는 주먹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진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를 도련님께만 보여주면 소용없습니다. 도련님은 서진을 믿으실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앞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진이 발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련님이 전화하셨습니다. 형수님,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양가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벌써요? 네. 서진이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일정 맞추기 힘들대요. 그래서 빨리 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상견례.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 서류, 탐정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위조 차용증. 모든 걸 깔끔하게 파일에 넣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서진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상견례 날. 저는 일찍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오후 2시 서진이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60대 후반, 어머니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소박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이 아버지 윤철수입니다.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양가 어른신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얘기니?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서진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전에 저한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어떤 남자를 만났었어요. 그 남자한테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남자가 도망갔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얼마를 빌려줬는데? 1억 5천만 원이요. 시어머니께서 놀라셨습니다. 어머, 그렇게 큰 돈을? 네. 차용증도 받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얼마 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 바람에 제가 빚쟁이가 됐어요. 서진의 부모님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 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서진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진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힘들었니? 도련님도 서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서진아. 이제 나한테 기대. 그때 서진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민우 오빠 형님이셨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놀라 물으셨습니다. 서진이 저를 봤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강민호 씨가 제게 1억 5천을 빌려갔어요. 차용증도 있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법적으로도 유효하고요. 시어머니께서 차용증을 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민호가 쓴 거야? 네, 어머님. 민호 씨 도장도 찍혀 있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결혼하기 전에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미안해요, 민우 오빠. 숨기고 싶었는데 양심상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차용증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좀 볼게요. 서진이 주저하다가 차용증을 건넸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날짜는 5년 전 7월 1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날짜가 5년 전 7월 15일이네요. 네, 그래서요? 그날은 제 남편이 이미 도망간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어떻게 그날 차용증을 썼죠?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한 것 같아요. 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잘못 기억했다고요? 1억 5천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날짜를요? 제가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서 저는 가방에서 제가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5년 전 민호와 서진의 불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 앞에서, 카페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이게 뭐야? 도련님이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제 남편 민호가 회사 돈 3억을 횡령하고 도망갔어요. 그때 함께 도망간 사람이 바로 윤서진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뭐라고?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요? 그럼 이 경찰 조서는 뭐죠? 저는 경찰 조서를 꺼냈습니다. 5년 전 경찰 조사 기록이에요. 윤서진 씨가 강민호와 불륜 관계였고 함께 도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진의 부모님이 놀랐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서진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건 옛날 일이에요. 제가 젊어서 실수한 거예요. 실수요? 제가 말했습니다. 3억을 들고 도망간 게 실수예요? 제 인생을 망친 게 실수예요? 도련님이 멍한 표정으로 서진을 보셨습니다. 서진아, 이게 정말이야? 민우 오빠,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그건. 대답해. 형이랑 도망간 거 맞아?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도련님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이럴 수가. 오빠, 제발.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탐정이 조사한 서진의 지난 5년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윤서진 씨가 만난 남자가 4명입니다. 모두 돈 있는 남자들이었고 각각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아냈어요. 서류에는 사진과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미리 조사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도련님의 재산 규모, 부동산 목록이 적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서진 씨가 도련님 만나기 전에 조사한 자료예요. 도련님이 서진을 보셨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어머님, 제발. 닥쳐. 우리 민호도 모자라서 민우까지 속이려고. 이 나쁜 년. 시어머니께서는 평생 욕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정말 화가 나셨나 봅니다. 서진의 부모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아, 이게 다 사실이야? 서진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집에 가자. 당장. 서진의 아버지가 딸을 끌고 일어났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서진의 부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서진이 나가면서 저를 독하게 쳐다봤습니다. 지영 씨,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도련님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셨습니다. 형수님,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알아요, 도련님. 근데 서진이는 저를 이용만 한 거였네요. 도련님이 우셨습니다. 저는 도련님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늦기 전에 아셨잖아요.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도련님을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막내 고생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진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도련님이 받으신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서진을 쫓아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위조 차용증으로 시댁을 협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고인 강민호의 상속인에게 차용금 1억 5천만 원 반환을 청구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차용증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날짜도 맞지 않고 필체 감정을 해보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그럼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문서 위조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는 서진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서진을 조사했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차용증은 서진이 직접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5년 전 횡령 사건 기록도 다시 조사되었습니다. 서진이 민호를 사주해서 횡령을 하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서진을 기소했습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횡령 방조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5년 전 제 남편과 불륜 관계였고 이번에는 제 시동생 도련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차용증에 대해 아시는 바 말씀해 주세요. 허위 문서입니다. 제 남편은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반문했습니다. 증인이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날짜를 보세요. 그날은 이미 남편이 도망간 지 한 달 후입니다. 어떻게 그날 차용증을 썼겠습니까?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진의 과거 행적도 모두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4명의 남자를 속인 기록, 각 남자들의 증언. 서진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서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서진이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도련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괜찮아요. 형수님 덕분에 제가 큰일 안 당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도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여자는 이제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진이 특별히 나쁜 거예요. 형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딘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련님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제 카페에 오셨습니다. 형수님, 저 새 사업 시작하려고요. 무슨 사업이요?
카페 프랜차이즈요. 형수님 카페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세요. 형수님도 같이 하실래요? 파트너로. 제가요? 네. 형수님 커피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자본 대고 형수님이 운영 맡으시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도련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도 정했습니다. 민지 카페. 민우와 지영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도련님은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형수님, 이거 어때요? 좋은데요? 도련님, 디자인 감각도 있으셨네요. 형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죠. 우리는 웃으며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지영아, 내 덕분에 우리 민우가 다시 살았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정말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우 큰일 날 뻔했어. 3개월 후,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오픈 행사에는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시어머니, 제 아들, 그리고 도련님. 건배. 우리는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인데요. 앞으로 형수님 평생 책임질게요. 허허, 그러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는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벌써 5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일에 몰두하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어느 봄날 도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수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여자친구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언제 만나셨어요? 3개월 전이요.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이제 소개해도 될 것 같아서요. 어떤 분이신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도련님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같아요, 형수님. 그래요?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모임할게요. 일주일 후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려오셨습니다. 이름은 김소희. 35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수수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소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도련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소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희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형님, 민우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오빠 인생을 구해주셨다고.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당연한 일 한 거예요. 오빠가 형님을 정말 따르더라고요. 친누나 같대요. 저는 도련님을 봤습니다. 도련님이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형수님은 제게 엄마이자 누나예요. 식사가 끝나고 소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도련님이 물으셨습니다. 형수님, 소희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요. 진짜요? 네.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도련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6개월 후, 도련님과 소희가 결혼하셨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례를 섰습니다. 신랑 강민우 씨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진짜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신부 김소혜 씨는 그런 신랑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련님과 소희가 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도련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형수님이 서진한테서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소희 씨랑 행복하게 사세요. 네, 형수님. 소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진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네, 평생 잘할게요. 도련님이 소희에게로 가셨습니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련님과 소희는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카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이제 10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저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잘 다니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도 건강하셨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소희가 임신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형수님 덕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게 무슨 소리예요? 두 분이 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형수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편 민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잘 지내죠? 도련님은 이제 행복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곧 아빠가 되실 거예요. 사진 속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지났어요.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게요. 안녕, 여보. 2년 후, 도련님과 소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형수님, 이름 지어주세요. 제가요? 네. 형수님이 제 은인이시니까 조카 이름도 지어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어때요? 준수할 준. 민준. 좋네요. 우리 아들 이름은 강민준이에요. 100일잔치 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민준이를 안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증손자 이쁘게 컸네. 건강하게 자라거라. 저도 민준이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민준아, 고모가 너 많이 사랑한다. 민준이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모든 게 무너졌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3년 후, 저는 환갑을 맞았습니다. 아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이걸 언제 준비했니? 도련님이랑 같이 준비했어요. 도련님 가족도 왔고 시어머니께서도 오셨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소원 빌어요, 형수님. 뭘 빌어요? 뭐든 좋으니까 빌어보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고모, 고모. 그래, 우리 민준이.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남편 민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묘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잘 컸고 도련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5년 전에는 당신을 정말 원망했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 여자와 도망갈 수 있었냐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5년이 걸렸어요. 5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용서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도 유혹에 넘어간 거니까. 서진이가 계산적인 여자였으니까. 다시 묘를 봤습니다. 도련님은 제가 잘 지켰어요. 서진이한테 또 당하실 뻔했지만 막았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도련님은 좋은 사람 만나서 아들도 낳고 잘 사세요. 걱정 마세요. 일어섰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게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저는 65이 되었습니다. 카페 사업은 도련님께 물려드리고 저는 작은 카페 하나만 운영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85세가 되셨지만 아직 정정하셨습니다. 도련님 댁 민준이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요. 민준이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래, 우리 증손자. 고맙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형수님, 건배. 도련님이 잔을 드셨습니다. 뭐하러 건배해요? 그냥요. 형수님이 계셔서 감사해서요. 허허, 이 양반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줬어.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민우는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가족이 또 무너질 뻔했어. 다 지난 일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따라 나오셨습니다. 형수님, 뭐 보세요? 그냥 하늘요. 예쁘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형수님. 왜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형수님을 만난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원래 가족이잖아요. 그래도요. 형수님이 제 인생을 구해주셨잖아요. 도련님도 제 인생의 힘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있고 서로 지켜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10년 전 남편을 잃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서로를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지켜냈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